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 속에서 국내 증시에는 봄바람이 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에 국내 양대 증시 1%대 동방 상승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57% 오른 2,525선에서 마감하면서 3주 만에 2,5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2,507선까지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오후에 코스피 지수 탄력을 높였던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금융투자기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6천억 원 넘게 이달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을 담아냈는데요. 다만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는 9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고 선물 시장에서는 2거래일째 담아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체로 빨간불 켰는데요. SK하이닉스 바로 내일 발표되는 1분기 매출이 호실적을 발표할 거라는 기대감에 4% 넘게 뛰어올랐고요. 같은 날 실적이 나오는 현대차,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이 겹치면서 2%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1.39% 오른 726선 기록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4일 이후 한 달 만에 72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수 상승도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견인했는데요.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전환했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매수 규모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쉬어갔고 HLB는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만 6천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급등세에 2차 전지주도 강했는데요. 특징주에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장에서 6.98%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주가를 짓눌렀던 경영진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퍼졌는데요. 이에 따라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한 국내 배터리 소재주에 훈풍이 깃들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써니전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에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과거 알랩 출신의 인사가 대표를 지낸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정치 테마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정말 매매도 아트 그 자체인데요. 오늘 AI 테마가 주춤했는데 전문가님은 4x4 매도를 미리 짚어주셨잖아요. 4거래일 연속 상한가 따라잡기 하셨고 오늘도 장 초반에 매매 타이밍 짚어주셨는데 어떤 분이신지 먼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저는 아나운서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일단 사실 증권방송계에서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 주력이 상한가 따라잡기 그리고 돌파 매매 좀 약간 공격적인 매매를 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방어적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편이고 그게 또 성과로 굉장히 잘 나왔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을 한 단어로 정의해라라고 하면은 저는 슈퍼 상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보시면 옆에 있는 모든 상한가 종목에는 그 시세의 중심에 저 윤사무엘이 있었고 웬만해서는 상한가로 가는 종목들은 다 따라 붙어가지고 다음날 이제 갭상승을 노리는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월천 계좌를 인증해주고 계시고요. 또 수많은 분들이 또 월 억대 계좌를 인증해주고 계시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이번 4월 달 장도 증명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저는 4월 달 초에 좀 시작은 오리엔트 전공 상따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한국 PIM이라든지
4x4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도 점상이었잖아요. 이 종목 모든 시세 구간에는 저 윤섬웰이 있었고요. 에어레인이라든지 코나아이 그리고 펩트론,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교육방에 지금 현재 한 4,400분 정도 가량 계세요. 4,500분, 4,400분 정도 가량 계시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매수할 수 있게 가격대 드렸었고 이후에 다 체결되고 다음 날까지 해서 26% 수익이 단 1박 2일 만에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웍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저는 최근에 매매를 열심히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못했다. 아니면 뭐 나는 장중에 매매하는 것만 하겠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외감이 들 수 있는 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이렇게 슈퍼 상따장에서 상따로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수익을 또 얻어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장이었잖아요. 한 달 내내 대하락장이었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보시면은 3월 중반에서 3월 한 15일 3월 14일 보이시죠? 25년 3월 14일 그리고 4월 17일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3월 달이 하락장이다 보니까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보시면은 여기가 한 10%, 15% 정도 10에서 15% 왔다 갔다 이제 계좌 수익률이 그러니까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10에서 15%면은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계좌가 이분 같은 경우에 제 아끼는 제자분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최근에 4월 17일 지난주까지 이제 결제 계좌를 보시면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 100% 넘겼다라고 하더라고요. 100% 수익률을 넘겼다라고 하는데 17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64%, 65% 수익이 기록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억을 이분이 계좌 세팅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데 약 한 6,400에서 6,500만 원을 4월 17일까지 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제자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계좌 인증을 해주고 계시고 뭐 사실 지난달에는 저랑 1년 동안 했는데 10억을 벌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서울에 아파트를 사셨다. 또 어떤 분은 뭐 포르쉐나 벤틀리 차량을 바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못 믿더라고요. 근데 또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또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구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남들이랑 똑같이 매매한다고 하면은 돈 못 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 윤사무엘가 좀 독보적으로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뭐 예수금이 뭐 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세팅했다라고 하면은 뭐 한 달에 1, 2천, 뭐 많게는 3천까지, 3천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증명을 해내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방송 공략주는 그러면은 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계룡건설 대표적으로 4월 8일 날 이제 히든 종목 말씀드린 이후에 4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옹코니 테라피틱스랑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스윙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최저점에서 공략해가지고 아마 여기 매수가 아래로 내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약 60%, 86%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주력이 이제 급등주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잘 하지만 실제 제가 또 가장 큰 수익이 나는 곳은 이제 뭐 수급주나 대형주에 있어서 약간 원사이클 매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종목을 뭐 종가 베팅하고 장중에 돌파 매매하고 눌림 매매하고 그걸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가져가게 만들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4월 11일 날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도 최근에 수익을 줬다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랑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4월 17일, 4월 18일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취재한 이렇게 히든 종목이었는데 그래도 두 종목이 한 각각 해서 뭐 두 자릿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9에서 8% 이렇게 수익을 각각 주면서 그래도 윤사무엘 종목은 역시 꿀이구나. 이 윤사무엘 방송을 잘 보셔도 돈을 버는구나라는 걸 또 증명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계룡건설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종목이 뭐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에요. 4월 8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약 한 1, 2주 정도 된 종목이죠. 여기서 이제 히든 종목 말씀드렸었고 다음 날 20%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내리꽂았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제 장중 그 목요일마다 너튜브 방송을 해요. 8시 반부터 이제 한 11시까지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 이연상을 또 드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그래서 44% 정도 상승을 했는데 매수가 뒤로부터는 물론 오늘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어쨌든 여기가 정고점이죠. 이 정고점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보고 계신 분들은 노려보신다고 하면은 뭐 괜찮은 결과가 또 있지 않을까? 단타거리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4월 8일 날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4월 9일 날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제 교육방에서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최저점 2만 한 500원, 2만 400원 선에서 진입을 했어요. 최저점이 보시면 2만 250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단 한 30분 만에 20% 수익. 그리고 나서 여기 장중에는 거래 하나도 안 하다가 저점 구간들 2만 한 2,400원 그리고 2만 2,000원 라인에서 분할 매수해가지고 또 오후장 당일날 16% 상승을 하면서 역시 윤사모엘은 시세 알곡만 챙긴다. 시세가 하락할 때는 웬만해서는 그 구간에 없다가 시세가 나올 것 같을 때만 진입을 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오션도 보시면은 방송 공략은 이렇게 3번 공략을 했어요. 여기, 여기, 이날. 그 뒤로부터 150%, 아니면 약 100%, 53% 각각 상승했는데, 이 종목도 오늘 제가 좀 디테일하게 리뷰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오션이 상승할 때 7만 원, 8만 원 갈 때 내가 방송 나와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하지 않았냐, 내가 공략주의지 않았냐, 수익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쭉 채널 다 돌려가면서 봤거든요. 근데 실제 저는 매매를 했었습니다. 3만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 3만 원대부터. 이 노란색 화살표는 뭐냐면은 매수, 그리고 이 보라색 화살표는 매도. 이 B는 매수, S는 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만 원대, 4만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 모든 시세의 구간에는 저 윤사모엘이 있었고, 아마 이 종목이 또 간다라고 하면은 그 시세의 중심에는 또 제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방송을 여기서 한번 최근에 했었고, 여기서는 제가 여기 방송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유상증자 터졌으니까 내일은 낙주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최저점 제가 잡아드렸었고요. 그때 이후로도 좀 많이 갔었죠. 제가 잡아드린 가격대가 한 60만 원 초반대였는데 80만 원대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후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또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리고 최초로 공략 도와드린 건 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약 한 53%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대형주 쪽에서도 급등주뿐만 아니라 대형주 아니면 수급주에서도 굉장히 매매를 잘한다라는 걸 또 증명해냈고, 그리고 실제 제 제자분들의 매매 타점을 보면은 B는 매수입니다. S는 매도입니다. 근데 보시면 똑같이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죠. 여기가 한 40만 원대예요. 40만 원대인데 80만 원대까지 이 모든 구간에서 여기서도 종가 베팅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날에도. 그 다음 날 이제 또 올라갔을 때 한 5% 6% 주길래 또 매도하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는 사실 나올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와 함께 만나시면은 또 이런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종목만 받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타점이랑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진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20%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손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손실 안 보고 그다음에 최대한 좋은 타점에서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월천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ABL바이오랑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죠? 4월 17일 방송, 4월 18일 방송 이렇게 연달아서 2회 연속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ABL바이오는 사실 여기서 방송이 나가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요. 그때 이후로 한 10% 가까이 올라갔는데, 저는 어떻게 됐죠? 여기 이날 점상 간 뒤에 최저점을 제가 잡았어요. 4만 원. 4만 원대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7만 원까지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이 4만 원대 중반 가격에서 7만 원까지 모든 시세 알곡은 저 윤사모엘을 통해서 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가 물론 방송을 최근에 여러 데서 하긴 했지만, 실제 저는 4만 원, 여기 보시면은 3만 원, 2만 원대부터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저는 한 만 원대부터 또 4만 원대까지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24년도에는 지금 최근에 서경 나와가지고 한 4차례 정도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예전에 사실 너무 좀 오래됐죠. 6월 28일이면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약 288% 상승을 했고, 10월달 기준 10월에도 제가 한 2번가량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후로는 140% 상승했지만, 실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10배거 갈 종목이라고 저는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10배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저는 2, 3만 원대부터 거래를 해가지고 모든 시세 알고 이런 구간에 저 윤석열 한번 없었거든요. 이렇게 재미없는 구간에서는요. 항상 시세가 나올 때마다 시세가 강하게 나올 때마다 저 윤석열이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들어가서 또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9만 지금 3천 원이 고점이잖아요. 19만 3천 원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 뭐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한 4, 5천억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나도 뭐 ABL 바이오나 이런 근본 바이오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파이프라인도 우수하고 또 글로벌 탑 티어 아니면은 빅파마들과 협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좋은 거래 기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이런 종목들 가지고 돈 복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석열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바로 내일은 개장 전 아침 8시 30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힌트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차 전지 테마 테슬라의 경영진 리스크 해소로 주목받았고 조선 테마는 한미 관세 협상 카드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먼저 2차 전지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4% 넘게 오름세 보였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무려 6%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그 배경에는 일론 머스크 CEO가 다음 달부터 테슬라의 경영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머스크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실적보다는 리더십 복귀에 주목하면서 경영 안정성을 더 크게 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간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재무장관이 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도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오늘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는데요.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LNF 수혜 기대감에 12%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10% 넘는 강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테마 알아볼 텐데요. 내일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조선업이 협상 테이블에 관세 협상 카드로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해군력 강화에 나서면서도 자체 선박 건조 역량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조선소에 연이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 조선소는 친환경 선박 수주가 급증하면서 수년치에 대한 일거리를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제 조선업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서 외교와 통상의 지렛대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에 수급이 몰렸던 하루였습니다.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HD 현대미포와 HD 한국조선해양 각각 3%, 1% 오름세를 보였고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하나오션도 1%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AI라고 보고 있고요. AI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방송, 수요일 방송부터 여러분들한테 4x4라는 종목을 저는 계속해서 상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비로소 상한가 랠리가 끝났고 하한가로 갔죠, 이제. 와, 장이 참
네,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4x4를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끝나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오늘 물론 하한가를 갔지만 실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있다. 그럼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 AI를 좀 강하게 밀었었죠. AI 싱크탱크 1호 공약, AI 선도 국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키워드라고 보셔야죠. 재료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광주에 이제 10조 원 규모 AI 시범 도시를 또 추진하겠다. 근데 그 광주 출신 기업이 어디냐? 필요사 AI다. 근데 그 필요사 AI와 관련된 대장이 누구냐? 4x4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싱크탱크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표 AI 펀드를 주말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4월 28일 날 공개하겠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좀 트레이딩 수급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물론 오늘 하한가를 갔지만 실제 또 반등도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이 최근에 가장 강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필요사 AI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 그 주크버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보유하고 있는 그 메타라는 기업이 인수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었죠. 그래서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독자적으로 AI 칩을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그 메타라는 기업도 탐낼 정도로 기술력이 좋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은 좋지만 아직까지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으로 찍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결국에는 투자를 유치하려면 IPO라는 것도 필요한 거죠. IPO 때 그러면은 2차 랠리를 또 가질 수 있느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4x4라는 종목을 제가 또 상따를 하긴 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들이에요. 4x4라는 종목과 나우 YB라는 종목이에요. 물론 펩트론 상한가도 너무 멋있게 잡아냈었고 한국 PIM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뭐 크라우드웍스라든지 정말 많은 종목들을 상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먹여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종목은 이 두 종목을 조금 디테일하게 리뷰를 도와드릴 생각이고 자 보시면은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날부터 상따를 했어요. 네, 점상이라서 제가 점상 때는 못 샀고 왜? 거래량이 없고 상한가라서 풀리지도 않고 사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날부터 상따를 해가지고 상따하고 그리고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울경제 넙주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4x4 진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4월 16일, 17일, 18일, 22일 네 4일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뭐 역사를 썼죠. 다음날 일어나기만 하면 막 20% 아니면은 그냥 점상이라는데 네 그래서 이 4x4 근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였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상따나 아니면 상한가 가는 종목은 여러분들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뉴스를 많이 봐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뉴스를 보거든요. 차트도 보고 그러는데 좋은 뉴스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괜찮은데? S급인데? A급인데? 이런 뉴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게 차트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저는 사요. 근데 그게 높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종목이 낮을 수 없죠. 수요가 폭발하는데 어떻게 밑에서 기고 있겠어요. 항상 수요가 폭발하는 종목은 위로 시세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을 그냥 상따를 해버립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이 AI를 이재명이 언제부터 밀었느냐 4월 8일 날 기사를 보면은 솔트룩스 크라우드웍스 대표의 양옆에 이재명 대표가 있고 솔트룩스 대표 뭐 이렇게 크라우드웍스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뉴스 보고 크라우드웍스를 매매하는 거예요. 솔트룩스 매매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새 희망이 보인다. AI 투자 100조 공략. 여기에 4x4는 아니고 필요사 AI 대표, 이재명 대표, 전 대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진에도 이렇게 찍어서 올려왔는데 그럼 수급 들어오면 매매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사 AI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제가 상따를 해가지고 공략을 도와드렸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물론 하한가를 갔지만 이 종목의 차트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차트 특징을 보면은 이런 데는 얘네들이 박스권 상단으로 만들었고 이런 데는 박스권 하단으로 만들었었죠. 그리고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는 또 얼마든지 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근데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거죠. 옛날에는 마이너스 30%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5거래일이나 뭐 한 7거래일 뭐 길게는 2주에 걸쳐서 왔는데 지금 하루 만에 와버리니까 마이너스 30-40%가요. 고점 대비했을 때. 오늘 고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40%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게 하루 만에 와버리니까 뭐 계룡건설 같은 경우도 무서워서 못 사는 거죠. 좋은 건 알겠는데 하한가로 와버리고 막 2차 하락 VI까지 와버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어쨌든 이런 데는 지지를 받게 되면은 이런 구간들이 지지받게 되면은 또 상방으로 열려는 있다라고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간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요. 네, 그래서 포바이퍼는 여전히 저는 좀 매수 거래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한 생각이고, 보시면 오늘 뭐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종목이 4천억이 커져, 물론 매도 거래 대금이겠죠. 네.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그러면은 저는 오늘 거래를 좀 많이 했거든요. 물론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전량은 아니지만 매도를 많이 하고, 이런 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 매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근데 보통 이 빨간 선이 보통 타점이에요. 보통 이런 데서 매수세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내일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 라인에서 또 매수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낙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제가 3월달 말에도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악재 터지면서 유증 터지면서 하락했을 때도 여러분들 최저점 누가 잡아드렸습니까? 60만 원에서 61만 원에서 최저점 제가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80만 원 넘어갔잖아요. 86만 원까지 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잡냐 못 잡느냐, 용기를 내느냐 못 내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용기를 좀 낸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누군가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은 여기 오면은 더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더 갈 수 있겠죠, 그때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가서는 여기서 또 다른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또 여기서는 또 이런 낙주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매매가 이런 종목이 좋아요. 왜? 극단적이잖아요. 상한가 갈 때도 화끈하게 상한가 가지고, 내려올 때도 화끈하게 한가를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변동성이. 네, 그래서 상따를 자 이날부터 했습니다. 4월 16일부터. 이날 밑에서 안 잡았어요. 이런 데서 안 잡았어요, 저도. 네, 위에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잡았습니다. 딱 정확하게 12,700원, 12,600원에 잡았어요, 저도. 12,600원 잡고 상한가 잠그길래 다음날 매도하고, 또 근데 얘가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장중 너튜브 방송을 했었는데,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이거 상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따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 말을 한 5번, 6번 반복했잖아요. 결국 상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매도하고, 갭이 막 20% 떴잖아요, 그날. 15% 떴는데 한 20%, 25%까지 한 번에 갔어요. 그러다가 얘는 다시 상따해야겠다. 상따했습니다, 다시 이런 데서 상따했어요. 보시면은 27,000원에서 24,000원. 근데 싼 데서 못 잡잖아요. 만 원대에서 어떻게 잡아요? 2만 원에서 잡아야지.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됐죠? 33,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게 짧아 보이는데 이게 한 6% 수익이에요. 이게 짧아 보이는데 9% 수익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또 제가 최저점을 잡아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겠죠. 오늘 저와 손톱망에 계신 분들 잡으니까 편하잖아요. 6% 수익이 한 3분 만에 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럴 자신이 있고요. 왜? 전 주식을 너무 잘하거든요. 네, 아무튼 나우 아이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력이 상따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와 이번 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제가 나우 아이비라는 정보 4월 21일 월요일 날 9시 37분 여기서 샀습니다. 밑에서 안 잡잖아요. 여기서 못 잡잖아요, 저. 저 뭐 여기서 안 사요. 그리고 보고 있더라도 안 잡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 나갈 때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잡았어요. 그래서 올라가길래 이게 한 6%, 7%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매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량 매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유하신 분들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만 잘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잠자고 일어나니까 26% 수익이 찍히는 거예요, 계좌에. 이렇게 돈 복사를 해요, 저는.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거래량도 없는데 매매 안 해요. 그리고 이 종목들 요즘 특징이 그렇죠. 반등이 잘 안 나와요. 대장도 반등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대장이 아닌 종목들 3, 4등주라고 하면은 반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내려왔잖아요, 최근에. 저는 이거 대장 아니면 눌림목 안 받습니다. 왜냐? 반등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트렌드라서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대장 위주로만 하시고 차라리 상따를 하셔라. 왜? 슈퍼 상따장이니까. 상따만 하면은 다음날 26%, 25%, 점상 30%, 다음날 팔아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70% 수익이 나요. 제가 금요일날 상따고 나서 70%, 76%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꿀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윤사모회가 최근에 4x4 4연상 제가 깔끔하게 좀 수익을 드렸었고, 아마 이 낙주 장세에서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근데 변수는 그거예요. 내일 갭하락을 하느냐, 갭상승을 하느냐, 갭상승했는데 몇 % 출발하느냐, 갭하락했는데 몇 % 하락하느냐. 그걸 통해서 매매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갭상승이 뭐 10%가 나왔다. 이거 패고 나와야 돼요. 근데 갭하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갭하락 나오면 좋아요.
그럼 밀려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오후장이 됐든 오전장이 됐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전략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호랑이에 잡혀가도 여러분들 정신만 차리면은 여러분들이 물려 있어도 수익 내는 건 일이 아니다.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 고점 대비 40% 하락했는데 그 안에서 6% 수익, 9% 수익 또 먹잖아요. 누군가는 여기서 대응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마이너스 40% 하락 그대로 맞는데, 누군가는 이 안에서도 스킬로 이렇게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AI 정책주 대장인 4x4, 나도 내일 낙주 매매 파티에 한번 동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섬매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퓨리오사 AI 관련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저희 방송에서 짚어주시고 4거래일 연속 상한가 달성한 4x4의 2차 전략 짚어주셨는데요. 내일 시초가에 대한 매매 전략은 자막 하단 통해서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 AI 정책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AI 테마에서 4x4로 워낙 높은 승률 내주셨다고 보니까 또 이 종목이랑 같이 볼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네. 지금 좀 관심 있게, 만약에 내일이나 이번 주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크라우드웍스는 한번 스윙을 들어가 봐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점을 한번 공유해 볼 거고, 일단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4x4 나오기 전에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기업 자체도 저는 좀 좋아라 하는 종목이고, 물론 주가 움직임은 세력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워낙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AI 데이터 전처리 기술과 관련해서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었고, 근데 지금 기존 데이터 관련 전력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GNC 에너지밖에 없어요. 대형주 쪽은 당연히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왜? 시총이 작은 정책주들 위주로 날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를 내가 매매한다 라고 하면은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대형주가 잘 간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간다 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하겠죠. 근데 잘 가기 전까지는 소형주 장세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또 AI 강국위원회 윤곽이 또 그때 당시 한 4월 8일 날 기사가, 4월 8일에서 4월 10일 날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부위원장의 크라우드웍스 대표, 솔트록스 대표가 합류했다라는 소식. 근데 솔트록스도 시가총액이 은근히 커요. 한 4천억대예요. 근데 얘는 크라우드웍스는 한 1,000억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만만해요. 근데 거래량도 좀 짱짱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최근에 좀 오늘 좀 시간에서 나왔던 뉴스가 AI 정책주 약간 노이즈도 있고, 지금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악재가 있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그런 노이즈. 그리고 임금 소송 제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어제 장전에, 장 끝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조금 밀리는 양상을 보였지만,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하면은, 분할 매수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간은 정해줄게요. 다음 주까지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A급, 다음 주 주중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B에서 한 C급이지만, 어쨌든 저는 만약에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하락이 한 10에서 20%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절대 잃을 수 없다, 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크라우드웍스도 보시면은 여기를 단기 박스권을 만들었고, 여기를 점 상한가로 올라갔죠. 그리고 상한가 사면상 이후에 사거래에 더 상승을 했었죠. 네, 뭐 지금 4x4 같은 경우에도 7거래일 상한가 가고 이제 조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라인에서만 여러분들이 사신다,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만 사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거의 90% 확률로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웍스가 뭐 지금 사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여기서부터는 분할매수 하셔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잃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느꼈던 게 세력의 힘이 좀 좋아요. 힘이 좀 남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11일부터 14일까지 뭐 종가 베팅, 눌림도 하고 종가 베팅도 해가지고 다음 날 뭐 한 20% 이상 상승 줄 때 이렇게 분할 매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4월 9일, 10일, 솔직히 말해서 저도 최고점에 살 때가 많거든요. 최고점에 샀는데 여기서 제가 아무 대응 안 했었으면 마이너스 한 20%까지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그리고 나서 일부 저는 또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음날 VR 갈 때 또 팔고, 시간에선 상가 갖고,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결국에는 평단을 잘 맞춰가지고 10% 넘는 수익을 내고 나오는, 이게 결국에는 저는 종목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는 스킬이 있으니까. 종목을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을 저한테 가져다 줘도 저는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왜? 음봉에서도 대음봉 마이너스 40% 30% 하락이 나와도 저는 그 안에서 수익 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양봉에서 얼마나 더 쉽겠어요, 여러분들.
쉽게 수익 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고 수익 내는 거 아니에요. 진짜 현명하게 아니면은 조금 꿀 빨듯이 하셔야 된다. 대충대충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충대충 하지만 또 저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런 종목 안에서 수익 나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대선주들과 정책주들 특징이, 그러니까 인맥주들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위로도 극단적이에요. 그냥 상한가 이렇게 가버리고, 그리고 조정 줄 때는 막 하한가 2차 VI,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트렌드예요, 지금 시장 트렌드. 근데 극단적인데, 즉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감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뻔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눌림목에서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절대 수익 못 봐요. 남들과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전략이 중요하고 진입 시점이 중요하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만약에 내가 최저점에서 잡아요. 그러면 수익이 날 때도 좀 안정적으로 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끌고 가기도 되게 편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타점이 안 좋잖아요. 전략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아직 일정이 한 달하고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히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주 아니면 정책주 추가 공략해가지고 나도 계좌 퀀텀 점프 이뤄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AI 정책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AI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그리고 민주당의 AI 강국위원회에 크라우드웍스의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에 관련주 꼽아주셨는데요. 변동성이 큰 정치 테마주,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강세 테마, 조선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9시에 한미 통상협의가 시작이 되잖아요. 트럼프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조선업,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저는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보고 있고요. 일단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제 과연 뭐 트럼프가 되었든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되었든 이 미 해군과 관련해서 MRO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 같은 경우에는 존스법, 이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천국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는 시점 아니면은 법이 개정이 된다라는 기대감 발효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급작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2차 랠리 기대감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정확한, 물론 우리 한미 관세 협상도 있지만 5월 1일 날 되게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 국회의원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5월 1일 날 기대감이 좀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기사도 많이 안 나온 상태고, 그리고 조금 많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전 상당히 생각보다 이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한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이거는 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것이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리딩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조선, 너희 한국 조선 필요해. 우리랑 많이 하자. 우리가 돈 많이 써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큰 자금들이, 그러니까 뭐 대선주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중 베팅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물론 상따에서는 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뭐 안 가면 뭐 패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이런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뭐 아래는 좀 제한적이고 위로는 갈 때는 확실히 또 쏠 줄 아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60분봉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저점과 이런 저점들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를 어떤 트렌드를 연결해 보면은 이런 데가 조금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최근에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돌파 못하면 여기서 횡보한다고. 근데 최근에 다시 올렸죠, 여기를.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추세의 어떤 주차는 잘 시켜놨다. 주가를 어떤 주차를 잘 시켜놨고 뭐 파킹을 잘 시켜놨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파킹을 시켜놨다. 이제 모멘텀만 나와주면 된다. 그러면은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 날릴 명분은 지금 충분히 차트로는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는 여기가 박스권이었지만 실제 지금은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죠. 박스권 하단, 여기가 박스권 상단. 이 박스권 상단을 만약에 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열려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15만 원은 갈 수 있다. 15만 원, 뭐 17만 원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만 지지받으면 그다음 왜 없냐고 하면은 여기가 공백 구간이에요.
매물이 없어요. 매물대가. 그러니까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고가랑 비슷한 차트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 오션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물론 지금이 약간 테마주나 정책주 장세, 뭐 세력주 장세이긴 하지만 또 오늘 미증시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대형주도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선주들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차는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고 파킹도 잘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또 전략 짜서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테마 AI부터 조선업까지 세 가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4x4처럼 주가가 약세로 전환해도 이제 기막힌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내주시잖아요. 저희도 이 기법 배우면 전문가님 따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 저는 굉장히 좀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은 트렌디하게 그 교육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따장인데 낙주를 알려준다라고 하면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4월 달에 갑자기 상따를 가져왔었잖아요. 돌파도 예전에 3월 달에 돌파를 하고 지금 상따를 하는 건데 상따를 했던 이유는 이거 상한가 장세가 오겠다. 슈퍼 상따장이 오겠다. 그러니까 상한가만 잘 잠그면은 다음날 갭이 막 20%씩 뜨면 상따장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상따장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육을 했었는데 아마 뭐 조만간 또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죠. 수급주 장세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수급주 매매를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핵심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만 알려달라고 하면은 사실 38선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라는 게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횡보하다가 그러면은 여기가 절반이에요. 50% 절반.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게 주가가 여기까지 오잖아요. 이 종목 상한가가 되게 힘들어요. 보통 여기 3분의 1, 그러니까 이 저점과 이 고점 했을 때 3분의 1까지만 조정받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38선입니다. 3분의 1선. 그래서 어려운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상 종고점이나 역사적인 신고가 가는 종목을 저는 위주로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료는 당연히 신선해야 되겠죠. 재료가 좋으면 사실 차트가 아무리 안 좋아도 상한가 갑니다. 네. 왜냐? 재료가 좋으니까. 그리고 당일 등락률이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상한가 가는 걸 원하는데 그거 아무리 해봐야 백날 해봐야 1년에 한두 개밖에 못 먹어요, 상한가. 근데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은 뭐 하루에 한 일주일에 한 3-4개씩 잡아내잖아요, 상한가를요. 네, 그런 이유 바탕에는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테마 형성이 되었다. 뭐 퓨리오사 AI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이 강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저는 그냥 대장주다 아니면은 한 2등주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 가는데 3등주를 매매하고 4등주, 5등주를 막 매매를 해요. 5일장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수익이 안 나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종목 상한가 잘 가는데 왜 다음날 갭이 안 떠요? 이러는 거예요. 5등주 매매하고 갭을 뜨길 원하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거죠. 저는 대장만 하잖아요. 대장만 웬만하면요. 갭이 얼마나 잘 뜹니까? 여러분들. 자, 한국 PIM이라는 종목이 갑자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뭐 MIM 기술이래요. 이건 몰라요, 저도. 네, 관심 없어요. 이재명 AI 강국 공략의 로봇주 부각. 기사 좋죠. 네, 여기서 상따했습니다. 상한가 찍었습니다. 네, 왜냐? 종고점이 여기잖아요. 종고점 부근 여기 박스권 돌파하고 종고점 돌파해가지고 상따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 38선이 이 종목의 이제 3분봉인데 4월 15일 날 상따를 했거든요, 제가. 15일선 여기 38선은 이탈 안 하죠. 네, 이탈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상따했어요. 뭐 밑에서 잡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데서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상따해가지고 당일날 이렇게 매도하고 여기서 또 돌아 나가길래 또 추가 매수해가지고 다음날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네. 그냥 상따 이후에 당일날 다음날 27% 상승해가지고 적당히 분할 매도했어요. 뭐 10%, 뭐 20% 이런 데서 분할 매도했어요. 대충 매도하는 거죠. 뭘 그걸 째째하게 뭐 1%더 먹겠다고 그런 게 저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20% 주면 20% 매도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하나시스템 이 종목도 종고점이 여기 있죠. 돌아 나갈 때 상따는 거예요. 여기서 3만 원 라운드 피겨 또 3만 원이네 하필이면. 자, 그래서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2월 12일이죠. 38선 어떻게 차트가 윤봉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3분의 1선을 한 번도 해친 적이 없잖아요. 상따했어요. 여기서 돌파했어요. 매도했어요. 6% 수익 주길래 상따했어요. 다음날 24% 수익 매도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종목도 보시면은 상한가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적용 SB 소프트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상따하고 여기서 상따하고 갭 18%, 여기서 23% 이렇게 수익 내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쉽게 수익을 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내지만. 그래서 상따 돌파 매매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번 슈퍼 상따장에서 돈 복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하루에 뭐 몇백만 원,
또 많게는 뭐 월 1,000, 월 억대를 벌어가셨는데 제 전매 특허인 이런 돌파 매매나 아니면 상따 매매로 나도 한번 혈 제대로 뚫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일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더 자세한 기법은 내일 개장 전 아침 8시 30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하나오션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도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 종목은 좀 대형주인데 뭐 가격 전략부터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시초가부터 한 78,000원 선에서 이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0만 원에서 12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보시면은 상당히 좀 이쁘죠. 지금도 움직일 텐데 뭐 지금 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웬만하면은 다음 날 기준으로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뭐 하나 엔진이랑 하나 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 차트를 제가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거의 다 대부분 주차 실력이 지금 좋죠. 거의 다 저고점 부근에 가져다 붙여놓은 상태죠.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아마 27,000원 선을 좀 돌파해주면 그때부터는 추세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하고 얘는 이미 돌파가 나왔고 지금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보면은 종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주면서 자리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 쪽은 아마 만약에 지수가 좋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좀 강한 어떤 수급만 들어와 주면은 좀 빠르게 좀 탄력적인 흐름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랑 하나오션의 일봉 차트를 어떤 상대 강도를 비교를 해봐도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긴 했죠. 이 최저점 누가 잡았습니까? 저 윤섬이 잡았죠. 60일선 아래에 있죠 아직. 근데 이 종목들은 정배열이죠 다. 정배열이기 때문에 어떤 코스피 대비해서는 훨씬 또 강한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나도 추가 공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섬을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상한가 따라잡기로 높은 승률 내는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수많은 정치 테마주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 전문가님께서는 계룡건설 미리 짚어주시고 불과 2주 만에 최고 44% 슈팅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바로 내일 아침 개장 전 아침 8시 30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3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AI 테마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첫 공식 일정으로 퓨리오사 AI 방문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 수혜주로 짚어주시고 4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했던 포바이포 오늘 2차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AI 정책 관련 종목 올라왔는데요.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AI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AI 강국위원회에서 크라우드웍스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올라오면서 관련 종목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마는 조선 테마 올라왔습니다. 내일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협상 카드로 국내 조선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이 주목받으면서 관련주로 하나오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우리가 내일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으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사이에서 12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